안녕하세요. 창원 나와 함께 부동산TV의 그린데이입니다.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공급과 세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네 삶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새해에도 어김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벌써 예정이 되어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22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만일 10년 이상 한 집에 거주를 한 경우 상속주택 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게 상속인의 잣대가 넓어집니다. 또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를 지원 확대하는 일환으로 2022년 1월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이 된답니다. 두 번째,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1년 6월 말 73.8%였던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의 목표를 80%로 상향을 할 것입니다. 전세대출인 경우에는 우수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22년 하반기부터는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의 소유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서 9억 원 이하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22년 1월부터는 9억 초과의 상가주택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많은 상가주택의 소유자는 세제 혜택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가계부채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차주 단위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개인 단위로 DSR 확대 적용을 앞당겨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 또한 강화가 된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다면 개인별로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더 나아가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DSR 규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에서는 적용이 되었던 60%였던 DSR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 적용될 것이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주택 구입 시에 어려움이 좀 따를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권의 도시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현재 수도권의 도시지역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 범위는 용도지역에 구분 없이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중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주택 정착 면적의 3배까지, 수도권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5배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번에는 청년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무주택 청년인 경우 월세 20만원을 1년 동안 지원을 해준답니다. 22년부터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3년 동안 시행이 됩니다. 지원이 가능한 청년은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되고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약 15만 명의 청년이 2,2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규제를 완화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덟 번째, 지금까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던 농지원부가 22년 4월 15일부터는 필지별 농지로 작성 관리를 하겠다고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랍니다. 9번째, 지자체를 기준으로 5년마다 의무적인 도시지역 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위해한 빈집의 경우 안전조치 불이행 시에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공익 목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 시행 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2편으로 해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